안녕하세요. 경매고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 제도에 대한 추가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우리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청착물이죠. 이 등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요, 등기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이자의 신청에 의해서 부동산의 표시 또는 그 권리 관계를 등기관이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하죠. 따라서 이 등기부에 기재, 그 기록이 있으면 등기로 보는 겁니다. 이러한 등기가 있다면 성립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다시 정리해보면 등기라 하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자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할 때에도 부동산 표시인지 또는 권리관계인지 그런 내용을 명확히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신청된 신청인의 내용을 확인한 등기관이 등기부라는 이 공적인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하고, 등기부에 기재가 있으면 등기로 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보신 내용, 법률 행위, 즉 일정한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것이 부동산 권리에 관한 계약이라면 등기를 해야 성립을 인정하고 있죠. 따라서 법률 행위, 즉 등기를 해야만 권리를 발생시키는 그런 행위가 있는데,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등기 제도의 연혁을 보시면요, 최초 일제 강점기였죠. 이때 1912년 3월 18일 제9호로서 조선부동산 등기령을 공포합니다. 근데 이 시절에는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등기에 관심이 크게 없었습니다. 등기가 무엇인지 모르죠. 홍보 부족입니다. 또한 글자를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해서 벽보에 방이라 하죠, 그죠? 붙여놓더라도 저게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일부 글을 좀 잘 알고 눈치 빠르고 그리고 권력을 가진 분들은 알아서 등기를 했죠. 이 부동산은 내 것이야, 저 부동산은 내 것이야. 그렇지 않은 일반 국민들은 먹고 살기 바쁜데 이 등기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신청을 하겠습니까? 해서 제대로 홍보가 되지도 못했고, 국민들도 그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습니다. 또한 전국을 그 대상이 아닌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었죠. 여건 부족이 문제였다는 소리입니다. 이후에 1912년도 8월 달에 이제는 토지조사령이 공포됩니다. 일본 강점기였던 시절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토지 관리를 위해서 토지 조사를 전면적으로 시작했죠. 토지 및 임야를 대상으로 자기들이 임의로 토지를 조사하고 소유자를 조사하고 그 소유자를 확정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토지 대장을 만들죠. 그 이후에 이 토지 대장을 기초로 해서 등기부를 작성합니다. 해서 1918년 전국에 부동산 등기령으로 이제 시행이 되었죠. 이걸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토지 대장도 임야 대장도 그리고 부동산 등기도 우리나라만의 제도가 아니란 것입니다. 일본 제도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죠. 해서 해방 이후에도 일본 법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등기 제도도 역시 일제강점기 그리고 특별히 다른 점이 없는 상태에서 1960년 1월 1일 민법 시행과 더불어서 이러한 부동산 등기법도 제정되어서 공포되고 즉시 시행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전산화가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까 1960년도 이 법과는 괴리가 있겠죠.
상당량 현재의 부동산 인터넷 등기소 또는 전자신청, 이폼 신청 같은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개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1912년도 3월 8일 이렇게 조선 부동산 등기령을 공포하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이후에 12년도 8월달 이때 토지조사령을 공포하고 우리나라 토지, 전국의 토지를 확인하고 조사해서 소유자를 확정시키고 그에 따라서 등기 제도를 도입했죠. 그때가 1918년도입니다. 그 이후에 60년도 1월 1일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을 제정했는데 그 내용이 기존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 결국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이렇게 제정이 되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소유자의 의사 없이 일방적으로 등기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가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는 공신력 처음부터 100% 신뢰가 없다는 소리죠.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 제도의 특징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는 물적 편성주의입니다. 이 물적이라 하면 부동산마다 하나씩 등기부를 조직하죠. 해서 한 필지의 토지, 한 동의 건물마다 한 개의 등기용지를 사용합니다. 예외가 있죠. 토지와 건물을 같이 등기부에 등록하죠. 집합 건물일 경우에. 이것을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예외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물적 편성주의는 하나의 토지마다 하나의 건물마다 하나의 등기부를 가지고 구성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공동신청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가 공동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결국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을 해라. 전세계약을 체결했으면 소유자와 전세권을 득할 사람과 같이 공동으로 신청해라 라는 공동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신력을 불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등기의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보완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반면에 권리의 변동이 없다면 단독 신청도 허용합니다. 우리 앞서 보신 상속 등기, 수용으로 인한 등기, 즉 공용징수, 그리고 경매로 인한 취득, 공매로 인한 취득, 내가 부동산을 신축했다, 보존등기 같은 경우 또는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면 단독 신청도 허용하고 있고, 그리고 권리의 변동이 없다면 가령 주소 변경을 했다 또는 개명을 했다 같은 경우에는 같은 등기에는 단독 신청 혼자서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지 않은 권리의 변동이 있다면 원칙적 공동신청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 이유는 등기의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보완 수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관에게 원칙적으로 형식적 심사권만을 부여합니다. 실제 그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신청된 서류에 하자만 없으면 실체 관계, 즉 매매 계약을 했는지 전세 계약을 했는지 둘 간에 실체 그 관계가 있는지 여부 확인하지 않고 신청한 대로 등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형식적 심사주의를 보더라도 공신력은 인정되기 힘든 것이죠. 그리고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했듯이 민법 186조에서는 법률 행위가 있다면 그에 따른 물건의 변동은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을 인정한답니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한 관계, 그 외에도 당사자 사이에서도 물건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A와 B 간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즉 등기를 구비해야 이 사람이 소유권자가 되는 것이지,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제3자에 대한 관계, 그 외에도 둘 간의 관계에서도 소유권자가 아니란 것이죠. 즉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경매, 공매 같은 경우에는 법률 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내부적 법률 행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률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등기를 안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팔기 위해서는, 처분을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우리나라 등기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등기 신청을 할 때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죠. 해서 그 실체 관계가 맞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등기된 내용만 믿고 확인할 수 없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신력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권리에 관한 추정력 인정된다. 즉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아, 이 사람이 소유권자이겠구나.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아, 이 X은행에서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겠구나. 그러한 추정력만 인정됩니다. 그 추정력은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외에 권리에 관한 추정력만 인정되는 것이죠. 따라서 등기만을 신뢰한 자는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등기관이 고의가 있다 또는 과실이 있으면 이러한 등기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죠. 생각보다 등기관이 고의 과실로 등기를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간략히 정리하면 등기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100%의 신뢰가 없다. 공신력이라 하면 공시되는 방법, 국가에서 관련한 장부조고죠. 적정하게 공시된 물건을 신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공시 방법이 실체적 권리관계, 일치하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발행한 장부니까 마치 그 공시된 대로 권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다뤄지는 것 해서 이 신뢰를 보호하는 원칙을 말하는데 이 물건 거래의 안적 그리고 신속을 위해서는 인정되지만 우리나라 등기에는요 공신력 없다. 간주력도 없습니다. 간주력은 이렇게 본다라는 거, 아, 이 사람이 소유권자로 본다 또는 이 사람이 전세권자로 본다, 이런 어떠한 사실 그리고 그 의사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 그 의사가 있다고 여김으로써 그 법률 효과가 확정된 것이죠. 결국 의사에 관계없이 법률상 그 법률이 정한 효력이 단연히 인정되는 것인데 간주력도 우리 등기는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느냐? 우리 등기는 추정력만이 존재합니다. 뭐일 거야 하는 거 약하죠, 그죠? 이러한 추정력은 이 반대하는 증거가 제출되면 그 적용이 배제되죠. 추정력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다는 거. 이 문제 때문에 최근에도 등기부만 믿고 거래한 자가 불이익을 보는, 손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 부동산 제도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